별이야, 미안하다. 가서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 해.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김영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족을 잃을 뻔했던 이야기예요. 5년 전 일입니다. 그때 저는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저 혼자 그 큰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로웠어요.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안을 채우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저녁 무렵이었는데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빗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뭔가 다른 소리였습니다. 궁금해서 현관문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대문 앞에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말이에요.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상자 안에 아주 작은 강아지가 들어 있었거든요. 온몸이 비에 젖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눈을 간신히 뜨고 저를 올려다보는데 그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머, 이 작은 것이.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누가 이렇게 버린 건지, 왜 이런 비 오는 날에 이 작은 생명을 내버린 건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아이를 어떻게든 도와야 했어요. 얼른 상자째로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조심조심 몸을 닦아주고 따뜻한 물에 적신 솜으로 입 주변을 살살 닦아줬어요. 강아지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제가 만질 때마다 작은 꼬리를 살짝살짝 흔들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계속 그렇게 말해주니까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우유를 조금 데워서 손가락에 묻혀 입에 가져다 댔더니 조금씩 핥아 먹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작은 생명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새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마다 깨서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침이 되자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작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참 똘똘했어요. 수의사한테 데려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생후 2달 정도 된 믹스견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없었고 그냥 추위와 굶주림으로 약해진 상태였어요. 며칠만 잘 돌봐주면 건강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별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진 이 아이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별이는 정말 빨리 건강해졌어요. 일주일도 안 되어서 집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임시로 키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건강해지면 좋은 주인을 찾아줘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별이와 헤어진다는 게 상상이 안 됐습니다. 별이는 제가 일어나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고 제가 밥을 먹으면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산책을 나가면 제 발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에는 제 침대 옆 바닥에 자리를 깔고 누워서 잠들었어요. 1달이 지나자 저는 확신했습니다. 별이는 우연히 만난 강아지가 아니라 하늘이 제게 보내준 가족이라고 말이에요. 그 외로웠던 집이 별이가 온 뒤로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별아,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야. 어느 날 저녁 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제 손을 살짝 칼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아이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5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별이는 다른 개들과 놀기보다는 제 옆에서 조용히 걷는 걸 좋아했습니다. 제가 벤치에 앉아서 쉬면 제 발밑에 엎드려서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집에서는 별이만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옆에 작은 방석을 깔아놨는데 그게 별이 전용 침대였어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 별이도 함께 보는 것 같았어요. 웃긴 장면이 나오면 저를 올려다보곤 했거든요. 밥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저녁 6시. 별이는 시계를 보지 못하는데도 시간이 되면 밥그릇 앞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제가 밥을 주면 천천히 먹었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고 품위 있게 먹는 모습이 참 귀여웠어요. 가끔 제가 아플 때면 별이는 하루 종일 제 침대 옆에서 지켰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히 있으면서 제 눈치를 살폈어요. 제가 기침을 하면 다가와서 제 손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걱정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별이와 함께 추억을 쌓았습니다. 봄에는 벚꽃 구경을 갔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에서 함께 쉬었어요. 가을에는 낙엽 위를 걸었고 겨울에는 눈사람을 만들어줬습니다. 별이는 눈을 신기해했어요. 코로 눈을 킁킁거리다가 재채기를 하곤 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별이는 제 삶의 중심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였고 웃음을 찾아준 존재였습니다. 혼자서는 외로웠을 집이 별이가 있어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별이는 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똑같이 반겨줬어요. 제가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았고, 제가 슬플 때는 옆에서 위로해줬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줄만 알았어요. 별이와 저 둘만의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큰 시련을 맞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별이와 제가 함께 보낸 그 5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잃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별이와 함께한 5년간의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저는 곧 큰 변화가 닥칠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해 봄이었습니다. 제 아들 진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시간 있으세요? 그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결국 터놓고 말했어요. 그동안 잘 나가던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거였습니다. 투자했던 프로젝트가 전부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결국 집까지 넘어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엄마,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다음 주까지 나가야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시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사업이 망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 갈 곳이 없다는 게 걱정되었어요. 진수야, 그럼 어떻게 할 거니? 수진이는 임신 중인데. 그게
엄마, 죄송하지만 잠깐만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수진이가 임신 8개월이라 지금 이사 다니기도 힘들고 새 집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요. 물론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며느리가 임신 중인데 길바닥에 나앉을 순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와야지. 우리가 가족인데 뭘 그런 걸 물어보니?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로 잠시만이에요. 그렇게 일주일 뒤 아들 내외가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수는 짐을 옮기면서 계속 죄송하다고 했어요. 수진이도 배가 많이 불러서 힘들어 보였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우리 집이 너희 집이야. 편하게 생각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지만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임신 후기라 몸도 무겁고 갑작스럽게 집을 잃게 되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별이도 새로운 가족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면서도 간혹 수진이 근처에 가서 앉곤 했어요. 수진이는 별이를 그럭저럭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별이 참 얌전하네요. 그럼 우리 별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 5년 동안 한 번도 사고 친 적이 없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별이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임신 중이라 예민해진 거겠거니 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별이가 평소처럼 거실에 누워 있을 때였어요. 수진이가 소파에 앉으려다가 별이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별이를 다른 방에 두시면 안 될까요? 저기 털이 너무 많이 날려서. 아, 그래. 미안해. 별아, 이리 와. 별이를 제 방으로 데려갔지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5년 동안 거실이 별이 자리였거든요. 하지만 임신한 며느리니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별이 밥그릇을 주방에 두시면 비위생적이지 않을까요? 요즘 임신해서 냄새에 민감해서요. 그럼 베란다에 둘까? 네, 그게 좋겠어요. 하나씩 하나씩 별이의 자리가 줄어들었어요. 거실에서 쫓겨나고 주방에서도 밀려났습니다. 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수진이의 불만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개 키우시는 거 좀 힘들지 않으세요? 나이 드시면 관리하기도 어렵고요. 별이는 손이 많이 안 가. 혼자서도 잘해. 그래도 임신 중에는 감염 위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조심하라고 했어요. 진수도 아내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사업 실패로 위축되어 있던 상황에서 임신한 아내를 달래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엄마,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임신부들은 다 조심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수야, 별이는 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뱃속 아기한테도 안 좋잖아요. 저는 점점 난처한 상황에 빠져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와 뱃속 손자가 걱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5년 동안 함께한 별이가 불쌍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수진이는 별이가 조금만 소리를 내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별이가 밤에 꿈꾸면서 소리 내는 거 못 들으셨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별이가 그런 적이 없는데 어젯밤에 분명히 낑낑거렸어요. 임신부는 잠이 중요한데 별이는 평생 밤에 소리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조용히 자는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수진이가 그렇게 말하니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심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별이 때문에 제가 알레르기가 생긴 것 같아요. 계속 재채기가 나고 눈이 가려워요. 그럼 별이를 더 자주 씻겨줄게. 씻겨주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임신 중에 알레르기 약도 못 먹는데. 그때부터 수진이는 별이가 있는 공간에 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별이가 거실에 있으면 자기 방에만 있고 별이가 부엌 근처에 있으면 아예 부엌에 오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중간에서 난처해했지만 결국 아내 편을 들었어요. 엄마, 별이를 잠깐 다른 곳에 맡길 수는 없을까요? 수진이가 출산하고 회복할 때까지만이라도요. 다른 곳이 어디야? 별이한테는 여기가 집인데. 펜션이나 애견 호텔 같은 곳 말이에요. 진수야, 그런 곳은 하루 이틀도 비싸단다. 몇 달을 어떻게 보내니? 하지만 진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사업 실패로 자신감을 잃은 상황에서 가족들까지 챙기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아내의 말에 무조건 맞춰주려고 했어요. 엄마가 걱정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수진이와 뱃속 아기가 우선이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별이도 5년 동안 제 가족이었는데 갑자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느낌이었거든요. 수진이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별이를 내보내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건가요?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기한테 영향 간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수진아, 별이도 우리 가족이야.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 가족이요? 어머니, 진짜 가족은 여기 있어요. 수진이가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말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뱃속 아기도 소중하지만 별이도 제게는 똑같이 소중한 가족이었거든요. 하지만 주변 상황은 저에게 불리했어요. 아들은 아내 편을 들었고 임신한 며느리의 건강을 생각하면 제가 무작정 고집을 부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결국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별이와 제가 쌓아온 5년간의 행복한 시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더 큰 시련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수진이가 저희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그날 저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조금 늦게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었을 뿐인데 집 앞에 도착하니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진수가 대문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응, 알겠어. 빨리 와줘. 진수야, 무슨 일이야? 진수가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수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팔에 긁힌 자국이 보였어요. 수진아, 어디 다쳤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별이가 저를 공격했어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별이가 사람을 공격한다고?
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정말이에요. 제가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었어요. 진수도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수진이가 임신 중인데 걔가 공격하다니. 별이가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렇게 물고 갔잖아요. 수진이가 팔에 상처를 보여줬어요. 이빨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별아, 이리 와. 별이를 불렀더니 구석에서 무서워하며 나왔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거든요. 별이가 왜 이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별이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수진이의 증언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한계예요. 저는 더 이상 별이와 같은 집에 있을 수 없어요. 진수가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엄마, 이번 일로 수진이가 정말 많이 놀랐어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병원까지. 그렇게 심해? 임신부가 스트레스 받으면 조산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엄마도 손자 생각해 주세요. 그 말에 저는 무너졌어요. 손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수진이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별이가 있으면 잠도 못 자고 이제는 공격까지 하니까 어떻게 아기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겠어요? 수진아, 미안해. 별이가 그럴 줄 몰랐어. 어머니, 저도 별이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아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진수도 강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별이는 제 침대 옆에서 평소처럼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 순한 아이가 정말 사람을 공격했을까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상처는 분명했고 뱃속 손자를 생각하면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힘든 결정을 내렸어요. 수진아, 미안해. 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낼게. 정말요? 고마워요, 어머니.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대신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어. 별이를 진짜 사랑해 줄 수 있는 곳으로 말이야. 물론이죠. 어떤 곳을 생각하세요? 파양된 강아지들을 사랑으로 키워주는 보호소가 있다고 들었어. 그런 곳으로 보내면 별이도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알아볼게요. 정말로? 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니. 인터넷에서 평판 좋은 곳들을 찾아보겠어요. 이틀 뒤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좋은 보호소를 찾았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하대요. 정말? 어디야? 경기도 쪽에 있는데 별이 같은 아이들을 전문으로 돌봐주는 곳이래요.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별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간다면. 그럼 내가 직접 데려다 줄게. 어머니, 그러시면 어머니도 별이도 더 힘드실 거예요. 제가 다녀올게요. 그래도 마지막 인사가 길어지면 별이도 더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깔끔하게 보내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진수도 아내 편을 들었어요.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엄마가 가시면 더 힘드실 거예요.
결국 저는 수진이에게 별이를 맡기기로 했어요. 그날 아침 별이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별아, 미안해.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별이는 평소처럼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이게 마지막 인사인 줄도 모른 채 말이에요. 별이야, 미안하다. 가서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 해. 5년간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비 오는 날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함께 산책했던 모든 날들, 밤마다 제 곁에서 잠들던 모습들. 정말 미안해, 별아. 수진이가 별이를 데리고 나갔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5년간의 소중한 인연을 끊어내야 하는 그 순간의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집은 갑자기 텅 빈 느낌이었어요. 별이의 밥그릇, 장난감, 방석.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별이만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녁 때 돌아와서 말했어요. 잘 도착했어요. 보호소 직원들이 별이를 잘 돌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곳이었어? 네, 다른 개들도 많이 있고 시설도 좋았어요. 별이도 금세 적응할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어요. 적어도 별이가 좋은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하지만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5년 동안 곁에서 들렸던 별이의 작은 숨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던 별이가 없는 아침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며칠이 지나도 별이 생각이 계속 났어요. 잘 지내고 있을까? 새로운 가족을 만났을까? 저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우연히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제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진수가 차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차 키를 주면서 문득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주차할 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말이에요. 블랙박스를 확인하다가 일주일 전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별이를 보낸 그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수진이가 별이를 차에 태우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에서 별이를 내려놓고 혼자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더 자세히 보니 분명했어요. 수진이는 별이를 보호소로 데려간 게 아니라 고속도로에 버린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수진이의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급하게 그날의 다른 영상들도 확인해 봤어요. 별이가 수진이를 공격했다는 그 오후 영상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별이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고 수진이가 혼자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만 보였어요. 별이가 공격하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별이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고 수진이는 거짓말로 별이를 내쫓은 뒤 보호소가 아닌 고속도로에 버린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어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별이에 대한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5년간 저와 함께 살았던 별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사람을 믿고 의지했던 그 아이가 고속도로에 버려져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별이의 무서워했을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수진이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별이를 지켜주지 못한 제 자신이 말이에요. 블랙박스 영상을 본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영상 속 별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수진이가 차에서 내려놓았을 때 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따라가려고 했어요. 5년간 사람을 믿고 살았던 그 아이는 자신이 버려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진수와 수진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수진이를 추궁해야 할까요? 아니면 별이를 찾는 게 먼저일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별이를 찾아야 한다는 것. 아침 8시쯤 진수가 일어났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진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진수를 따로 불러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이건 내 아내가 별이를 보호소가 아니라 고속도로에 버렸어. 그리고 별이가 수진이를 공격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진수는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중얼거렸어요. 이럴 수가. 수진이가 왜? 진수야, 지금 중요한 건 별이를 찾는 거야. 그때 수진이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바로 블랙박스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어요. 수진아, 이게 뭐니?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건 별이를 보호소로 보낸다고 했으면서 고속도로에 버렸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이 영상이 거짓말이야? 수진이는 한참을 말 못하다가 결국 고백했어요.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 5년간 우리 가족이었던 별이를 고속도로에 버리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어머니, 보호소비가 너무 비쌌어요. 그리고 진수 오빠 사업도 망했는데. 진수가 화를 냈어요. 수진아,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혼자서 이런 짓을 했어? 오빠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말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당장 어디에 버렸는지 말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휴게소예요. 어느 휴게소? 죽전 휴게소요. 그 순간 저는 집을 나서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별이 찾으러 가야지. 엄마,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래도 가야 해. 진수가 따라 나오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너는 내 아내나 챙겨. 일주일 동안 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생각해 봤니? 5년간 집에서만 살던 아이가 고속도로에 버려져서 얼마나 무서웠겠어? 차를 몰고 죽전 휴게소로 갔어요. 가는 내내 별이 생각만 났습니다. 무사할까? 어디서 뭘 먹고 지냈을까? 휴게소에 도착해서 곳곳을 찾아봤어요. 직원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혹시 일주일 전쯤에 여기서 작은 개 본 적 있나요? 개요? 글쎄요. 가끔 유기견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보통 동물보호소에서 데려가거나 아니면 어디론가 떠나거나 하죠. 희망의 실말이었어요. 동물보호소라면 별이가 안전할 수도 있었거든요. 휴게소 근처 동물보호소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보호소에는 별이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보호소에서 희망적인 대답을 들었어요. 일주일 전에 작은 믹스견이 들어왔어요. 혹시 이 아이인가요? 보호소 직원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별이었어요. 맞아요. 우리 별이에요. 정말요? 그럼 주인분이시군요. 하지만 직원의 다음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사람을 무서워하더라고요. 별이를 만나러 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별이가 상처받았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죄송했거든요. 별이와 만났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활발하고 사람을 좋아하던 별이가 아니었어요.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고 제가 다가가도 뒤로 물러났습니다. 별아, 나야 엄마야. 별이는 저를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꼬리를 살짝 흔들긴 했지만 예전처럼 달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들어왔을 때 정말 많이 놀란 상태였어요. 며칠 동안은 밥도 거의 안 먹었고요. 보호소 직원의 말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람한테 버려진 아이들이 보통 이래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특히 원래 주인이 데려가서 사랑을 주면 금세 회복될 거예요. 서류를 작성하고 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차에 태울 때도 별이는 무서워했습니다. 아마 수진이 차에 태워서 버렸던 기억 때문일 거예요. 별아, 괜찮아. 이제 집에 가는 거야. 별이는 차 뒷좌석 구석에서 작게 웅크리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창밖을 구경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진수가 나와 있었어요. 엄마, 별이 찾으셨어요? 응, 찾았어. 진수가 별이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별이가 많이 달라졌네요. 그러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별이를 집 안으로 데려갔어요. 익숙한 집인데도 별이는 계속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거실에 있었는데 별이를 보자마자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별이를 데려오셨네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뭘 어떻게 해? 별이와 저희가 같이 있으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 내가 결정해. 별이와 함께 지낼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지. 진수가 당황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 그대로야. 별이는 5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 이게 별이 집이야. 하지만 수진이는 임신 중이고, 그건 수진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거짓말로 별이를 내쫓고 고속도로에 버린 사람이 뭘 더 바라겠어? 그날 밤 수진이와 진수는 긴 얘기를 했나 봐요. 다음 날 아침 진수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나가겠어요. 어디로? 수진이 친정으로 가서 아기 낳을 때까지 있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나간다는 게 슬프긴 했지만 별이를 위해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진수야, 엄마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니?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특히 수진이가. 수진이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이해는 해. 하지만 거짓말로 별이를 해치는 건 용서할 수 없어. 이틀 뒤 아들 내외가
짐을 챙겨서 나갔어요. 수진이는 마지막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어요. 어쩌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만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진수야, 너도 힘든 시기였으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가족이 뭔지 다시 생각해봐. 별이와 저는 다시 둘만 남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별이는 여전히 저를 경계했고 예전처럼 자유롭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밤에 제 침대 곁에서 자던 별이는 이제 거실 구석에서만 잤습니다. 제가 부르면 오긴 했지만 예전처럼 기쁘게 달려오지는 않았어요. 별이의 마음을 다시 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별이가 다시 예전처럼 저를 믿고 사랑해 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거거든요. 진실을 알고 별이를 찾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상처받은 별이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잃은 신뢰를 되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별이는 제 가족이니까요. 아들 내외가 나간 뒤 한 달이 지났어요. 그 한 달 동안 별이와 저는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별이는 여전히 저를 경계했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별이는 제가 주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먹다가 남기곤 했어요. 밤에는 제 침실 근처에 오지도 않고 거실 구석에서만 잤어요. 산책을 나가자고 해도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무서워했습니다. 예전에는 산책 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말이에요. 별아, 괜찮아. 이제 안전해. 계속 그렇게 말해줘도 별이는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별이 곁에 있어주기로 했어요. 별이가 거실 구석에 있으면 저도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했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고 그냥 같은 공간에 있어주는 거예요. 밥을 줄 때도 억지로 먹이려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내려놓고 나왔어요. 별이만의 시간을 주는 거였죠. 며칠 뒤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별이가 제가 거실에 있을 때 조금 더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가까워졌어요. 일주일 뒤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별이가 소파 근처까지 왔어요. 바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아예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별아, 여기 올라올래? 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천천히 소파에 올라왔어요. 하지만 제 옆이 아니라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진전이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별이와 같은 소파에 앉은 거였거든요. 그날 밤 별이는 처음으로 제 침실 문 앞까지 왔어요.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갔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저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2주째가 되자 별이는 예전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갔어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꼬리를 살짝 흔들어 줬습니다. 예전처럼 크게 흔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반가워하는 게 보였어요. 밥도 조금씩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조심스럽게 먹었지만 다 먹고 빈 그릇을 핥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별이가 제 발치에 와서 앉았어요. 별아, 별이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봤습니다. 예전처럼 바로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별아. 정말 미안해. 별이는 제 손을 살짝 핥아줬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별이가 저를 용서했다는 걸 말이에요. 3주째가 되자 별이는 거의 예전 모습을 되찾았어요. 산책도 다시 즐기기 시작했고 제 곁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행복해 보였어요. 그 무렵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진수야 잘 지내니? 네, 수진이도 무사히 아기 낳았어요. 그래, 축하한다. 아기 건강하지? 네, 아들이에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마음 한구석이 기뻤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엄마, 저희가 사과드리러 갈게? 굳이 안 와도 돼. 진수야, 너희는 너희대로 잘 살아. 나는 별이와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정말 저희 용서 안 해주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용서라는 게 뭘까요? 진수야, 용서는 해. 하지만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어. 별이한테 상처 준 걸 잊을 수는 없단다. 그리고 나도 많은 걸 깨달았어.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가족이라면 무조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상처를 줘도 참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별이와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었어요. 5년 동안 서로를 아끼고 보살펴 왔으니까요. 반면 아들과 며느리는 제 혈육이었지만 거짓말로 별이를 해치려 했어요. 그게 과연 가족의 모습일까요? 한 달이 더 지나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집을 좀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기로 한 거예요. 별이와 저 둘만 살기에는 지금 집이 너무 컸거든요.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별이와 단둘이 지내고 싶었어요. 이사를 준비하면서 별이가 제 곁에서 도와줬어요. 짐을 쌀 때도 옆에 앉아서 지켜봤고, 이사 가는 날에도 차에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새로운 집은 작았지만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거실에는 별이 전용 공간을 따로 만들어줬습니다. 별아, 여기가 우리 새로운 집이야. 별이는 새 집을 구경하더니 제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예전보다 더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별이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갔어요. 작은 공원이었지만 별이는 좋아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함께 아침을 먹고 오후에는 별이가 낮잠 자는 동안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했어요. 저녁에는 둘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음악을 들었습니다. 별이는 잔잔한 음악을 좋아했어요. 이웃분들도 별이를 귀여워해 주셨어요. 어머, 별이 정말 얌전하네요. 안 그래도 우리 별이 자랑이에요. 가끔 이웃 아이들이 와서 별이와 놀아주기도 했어요. 별이는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별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크지 않은 집, 많지 않은 돈, 복잡하지 않은 인간관계. 하지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별이가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가족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함께 지내는 게 이상적이라고 여겼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수는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손자 얘기도 들려주고요. 엄마, 아기가 이제 웃어요. 그래, 건강하게 크고 있구나. 엄마도 보러 오세요. 나중에 기회 되면. 아직은 만날 마음이 안 생겨요.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수진이는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아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더 이상 남의 사과를 기다리며 살지 않을 거거든요.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젊은 부부를 만났어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별이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어머니, 별이 정말 얌전하네요. 우리 강아지는 아직 말을 안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사랑으로 키우시는 게 보여요. 그 부부를 보면서 5년 전 별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저는 더 강해졌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별아,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어때? 별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어요. 나도 좋아. 그날 밤 별이는 제 침대 옆에서 잠들었어요.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5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저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소리였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나이 70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별이와 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함께 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들이 모두 소중할 거예요. 가끔 예전 일들이 생각나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별이를 보면서 생각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줘서 고맙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확신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말이에요. 별이와 함께라면 어떤 내일이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